K원전, K방산, K재건 이런 쪽에서 못 올라간 거. 네. 그리고 금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률 상위 종목들 제외하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TSMC는 쇼 걸릴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자, 그럼 이제 또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급등한 이유랑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저는 금융전쟁에서 네. 지금 중국 정부도 주시장을 무시했다가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한 가치 높이기, 거기도 밸류업, 이 게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ETF나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이 항생 차이나를 보시면 5천에서 8천까지 갔다가 이제 7천원 지지하고 나서 이제는 9천과 만 가는 시대가 저는 N자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홍콩 H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3,600, 700이 저항이었거든요. 2,700 하단 3,700, 그러니까 딱 1,000포인트에서 3,000만 안 깨면 다시 N자가 나오는데 4,000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또 본토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럼 홍콩 쪽을 먼저 연결해서 본토로 가거나 홍콩 H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관점을 보시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심천이나 홍콩 H 시장과 연결된 그 ETF나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시는 게 뭐 홍콩 항생, 뭐 심천 이런 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오케이인데 본토는 아직은 시차가 좀 있는 것 같고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TSMC는 쇼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년도에 대만을 뭔가 뭐 이게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봉쇄 전략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트럼프가 또 반도체 여러 가지의 또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관세라든지 이런 걸 건드릴 거니까 여기에 연결돼서 그동안 월봉으로 최대 상승했던 게 쇼 걸린 것 같고, 그 쇼 걸린 거에 밑에 삼성전자가 롱 걸리냐. 이거는 EM ETF 갖고 추적을 하시면 어떻겠나. 여러분들 EM ETF가 요 그램입니다. EM ETF. EM ETF의 1등이 뭐냐면 TSMC예요. 2등이 텐센트예요. 3등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게임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중국 관련된 종목은 트레이딩 감각과 홍콩과 그 다음에 항생 쪽, 테크 쪽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그리고 2025년 유망세 때는 어디가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그래서 K원전, K방산, K재건 이런 쪽에서 못 올라간 거. 네. 그리고 금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률 상위 종목들 제외하기. 여기 한번 보세요. 코스피 200 중에서 1월 2일 기준으로 현대 일렉트로닉 300% 올랐습니다. 지금 이걸 왜 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80%, 현대로템. 현대로템을 왜 6만원대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하면 2만원대는 안 하고, 3만원대 안 하고. 그러니까 현대로템, 삼양식품, 두산, 유한양행, LS일렉트릭, LG넥슨, KB금융, 풍산. 저는 이 종목들 다 제외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시장을 선도한 것들이거든요.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갑자기 고점에서 관리가 들어갈 테니까 한 15에서 20% 빠지면 디프리 파동.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게 작전들이 많아요. 보면 K푸드나 그러니까 질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또 바이오들이 막 나오고요. 뭐 알토젠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게 보시면 실리콘2. 근데 벌써 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이닉, 피노, 실리콘2, 알테오젠, 테크잉, S바이오메딕. 저는 이런 종목들 안 하겠습니다. 다 100%에서 5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이제 뭐 고리아연이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 이런 것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찾냐? 포스코 DX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포스코 DX가 ICT 아닙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 자동화,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 DX라든지 저는 금양은 안 하는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빠진 것 중에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 권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저는 아까 K방산 이런 것들에서 찾아내지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들 실적 단위는 내년 3월 달에 그 적정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딱 2개.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하고 포스코 DX 이렇게 선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황으로는 저는 아까 자원개발. 예. 자원개발에서는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현대코퍼레이션 자원개발. 그 다음에 우주항공에서는 이노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가 코오롱그룹 거버넌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분참. 요것도 우리가 코오롱그룹 공부할 때 이노페이스가 왜 연결되어 있나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노페이스. 요런 것들 체크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데모, SG, 그 다음에 현대 에버타임. 좀 후발주들 중심으로 네. 이렇게 그리고 방위산업줄 중에서도 먼저 간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스원보다는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까 휴니드 그 다음에 또 퍼스텍 이런 종목들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 뭔가 순환 게임이 있는 거 그리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거 이런 것들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에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애매한 업종이나 PR 업종은요? 애매한 업종이나 PR 업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급등한 거와 그 다음에 지금 일각에서는 요 사모펀드 중에 내년 3월 달에 갑자기 그 거래 정지 당할 위험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5년 연속 적자거나 그걸 빠져나기 위해서 약간 좀 그 선수 집단의 머니 게임들이 있는 게 코스닥에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급등주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연속 5년 적자거나 뭔가 그 감사 보고서상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그냥 급등해도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그게 피해야 될 종목들입니다. 제가 금양 피해야 된다 하듯이 그런 것들 다 피하십시오. 네. 네. 자, 그리고 연준에서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한번 했었고요. 투자 방법은 달라져야 될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 수주해주는 어떤 것들이 좀 될까요? 저는 이제 금리 영향력이 적어질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추가를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떤 논리가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제 파월 이후의 세상을 또 미리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금리 변수보다는 물가와 경기 침체가 진짜 되나 이걸 들여다보는 게 더 나을 거서 오히려 고용 지표를 계속 추적하는 게 낫고 금리보다는 그리고 이미 금리로 해갖고 벌써 바이오주 게임은 많이 시장에서 노출된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시가상위 종목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실리콘투. 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52주 최저가, 최고가를 4등분했을 때 고가 부근에 있는 거, 저점에서 뭐 400%, 170%, 180% 이렇게 올라간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바닥과 25% 등선에 있는데 거래량 늘어나면서 새로운 모멘텀 있는 걸로 하자. 이거를 시가상위 간단히 얘기해서 22종목에서 찾기 게임할 때 지금 이게 코스닥 상위 20개 종목인가요? 네, 코스닥 상위 20개. 현재 그럼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도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요? 일단 시가상위 종목들은 박스 매매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저는 이것도 엑셀로 삼성전자라면 52주 저가가 55,000원, 고가가 88,000원. 그러면 그 고가 저가의 중심값이 72,000원. 이걸 6개월 코스로 여기 오면 팔 겁니다. 그리고 저가 대비 10% 이상 안 올라간 거.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는데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를 왜 안 하냐? 이게 75% 이게 여기서 20만 원대에서 21만 원에 24만 원 가는 세상은 아직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엔비디아가 140불이 지지가 되고 160불, 170불 막 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분기 2번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삼바도 보시면
지금 고가대에 있어요. 100만 원과 111만 원. 그래서 90만 원이나 요거 깨면 하랍니다. 요렇게. 그래서 52주 최고가와 최저가 중에서 상단에 있는 거는 빼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10% 이내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나오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나와요. 그 다음이 기아 나와요. 그 다음이 포스코 홀딩스 나와요. 오히려 이런 것들 합니다. 하단에 있는 거. 그러면서 요거 고가 저가의 반 가격이 오면 무조건 때립니다. 그런 전략을 시가상위 30개 종목에서 상단 하단 잡고 대응을 해보시어서 10% 이내에 그러니까 LG전자 하자는 게 이게 LG전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가상위 종목들이 고가권에 예를 들어서 75% 능선가 최고가에 있는 거는 트레이딩하거나 매도하고 나오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이 400%, 리가켄베어가 170%, 파마리서치가 160%, 실리콘투가 300%입니다. 옆에도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 숫자, 에코프로. 그래서 제가 7만 5천 원, 7만 7천 원 오면 에코프로 사서 9만 원만 와도 때립니다. 요 한 자리 숫자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역발상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여러분들이 굴리다 보면 상단 하단에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삼성전자 7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까지. 그러면 이런 시차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시작하면 경기 침체 온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50bp나 내렸기 때문에 내년 1분기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안 온다에 배팅하겠습니다. 지금 샤메 법칙 얘기하고 여러 가지 법칙이 이제 매크로 박사님들이 주로 얘기하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전쟁은 여러분들 보시면 경제 성장률을 키웁니다. 그 전쟁하는 나라만 망하지. 재건하고 이런 거. 예, 주변에. 우리나라 전쟁 때 가장 혜택 받은 게 뭡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전쟁에 병참기지하면서 활성화돼갖고 지금의 일본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는 아까 고용지표하고 환율로 주로 봅니다. 환율로. 저는 1,450원까지는 간다고 봐요. 1,400원.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 지금 대표하면서 엔도 155엔이나 160엔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냐면 수출주, 갔다 해서 자동차, 그리고 이 북한이 계속 저는 파병의 규모를 확대시킬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은 살기 위해서 파병하는 것 같거든요. 말로는 한 사람당 300에서 500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저 국가가 얼마나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30%를 참여하는 분한테 줘도 그 에너지가 어마무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침체를 역설적으로 막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애플이랑 엔비디아는 별로 안 좋게 보신다고 했고, 테슬라는 굉장히 좋게 보신다 했는데, M7이 사실 그 외에도 메타도 있고, MS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잖아요. 거기도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가장 좋게 보는 건 딱 테슬라 하나. 테슬라 하나만. M7이 이제 차별화될 것 같고, 그 M7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전력 소비용으로 뭔가 데이터 센터 하기 위해서 그 혜택이 소형 원전주로 오클로나 또 뉴스케일이 받은 것 같고, 그 자체로는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딩 하거나, 엔비디아는 140불대에서는 저는 매도, 120% 오면 다시 매수, 트레이딩 한가, 애플도 뭔가 새로운 애플카 하겠다면 하겠습니다. 애플카 근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운 동력이 없네. 새로운 동력 없어요. 갖다 얘기해서 음원을 많이 팔거나 여러 가지 자기네들 그거 해봤자 별로일 것 같고, 새로운 뭔가 전환점이 애플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변 이게 투자하는 기업들이나 M&A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로 좀 보려고 그래요. 테슬라만 지금 이게 가장 강력한 사인을 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점을 돌파해서 요 한 종목만 M7에서는 테슬라만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제일 인기 끌었던 게 미국에서 AI 반도체 테마였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다 꺾이고 주도주도 이제 바뀌는 건가요? 예, 주도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름 TSD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테라 데이터 센터인가? 그 기업을 좀 들여다보시고요. 우리나라는 더전비전이라든지 KT라든지 그 클라우딩 컴퓨터 이런 데이터 센터. 네. 그럼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뭐 케이블 깔고 그다음에 또 뭔가 그 거기에 대한 구리 전력선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는 오히려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전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파생으로 해갖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나. 예, 이렇게 단순화시켜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내년에 한국 경제 안 좋다는 전망 계속 들리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은데 내년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괜찮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을 선별해서 위험할 것 같고요.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오히려 다들 안 좋다고는 한국 쪽을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종목 압축화 전략, 빈집털이 된 종목. 그래서 뭐 K방산이라든지 재건, 인공위성 이런 데 집중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를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7만 전자 넘을 때까지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한전기술이라든지 그 한전과 연결된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방향성을 주는 거. 여기서 이제 저는 큰 그림 보면 2027년 대선 싸움이 2025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선 주자 연결돼서 저는 철도 지하화 이 정책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하할 때는 시멘트하고 뭐 특수건설, 동아지질, 뭐 다원시스 이런 중소형주들이 이제 그동안 다 급락해서 빈집털이 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저는 어떻겠나 이렇게 일단은 내년 3월까지는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그리고 지수는 저는 안 나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점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현금 5천만 정도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2천만 원은 현금 갖고 있고요. 사업 투자는 3천만 원 그냥 테슬라만 집중하겠고요. 우리나라로 할 거면 1,000만 원만 현금 갖고 있고요. 4천만 원을 아까 섹터별로 한 섹터씩 대장주로 뭐 방산, 뭐 철도, 그다음에 원전 이런 것 중에 안 올라간 거를 4가지 종목 해갖고 거기에서 수익 난 거는 이익금은 삼성전자 가고 수익금은 종목 팔아서 아직 안 간 걸로 계속 순환시키는 전략으로 그리고 1,000만 원은 내가 산 게 타임을 놓쳐갖고 30% 갑자기 퉁 빠졌을 때 그거를 추가 투입하는 자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을 보시고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4개 섹터에 하나씩 1,000만 원씩. 근데 왜 삼성전자는 한 개 섹터를 담당하지 않나요? 한 개 섹터를 하시려면 그냥 3천만 원 삼성전자만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그거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월 단위, 적립식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테마, 그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을 4개 섹터로 4개 종목 해갖고 4천만 원 투자해서 돌리고 거기서 성공하는 수익금을 삼성전자 가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11월, 12월 투자 포인트에 눈여겨봐야 될 변수 좀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좀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황당무계하겠지만 매크로 좀 쳐다보지 말자. 금리라든지 공포를 주는 것들을 제외시키고 보자. 거기에서도 에너지가 살아있는 우상향 종목들이 뭔가. 그 사이에는 K푸드가 2024년 진짜 잔인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데이터 보시면 100%에서 500% 종목들 게임 머니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그 타임을 내가 거기에 실지 못했을 뿐이고 또 잘못해서 역사의 글에 바닥에 한 거라는 게 고가에 사갖고 순시가 급락돼 토해내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2024년이 굉장히 힘든 장이었으니까 지금 연말이나 내년도 상반기까지 똑같은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수 보지 말고 매크로 보지 말고 지금 이미 급등한 거 쳐다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정부 정책 방향성이나 아니면 거버넌스 게임이 들어오는 것들로 종목 게임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2024년에 2차 전지가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다고 올해는 그동안 정도 바닥은 찍고 약간 반등한 모습 정도의 느낌인데 내년은 2차 전지 좀
더 좋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저는 실적 단위 뒷받침 안 돼갖고, 네. 아까 삼성 SE 전고치 그나마 좋은데 32만 원, 38만 원, 에코프로 7만 5천 원, 9만 5천 원. 그냥 박스로 보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일 때 보조금 폐지하나, 미중 간의 그 관세 이분이 어떻게 되나, 대충 3월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트레이딩만 하겠습니다. 근데 금리나 수혜주의자 올해 또 괜찮은 것들 섹터였던 제약바이오는 내년에 코멘트를 안 하시네요? 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K푸드 같이.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약간 AI 의료하고 합친 거. 그러니까 AI 헬스케어라든지 AI 간단히 해서 의료 쪽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DNA 개발과 이런 것들 중에 안 올라간 것들. 요새 그쪽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합쳐진 헬스케어. 이것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쉬었던 인터넷과 엔터테인먼트 섹터는요? 그것도 트레이딩. 그냥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이브가 됐던 JYP가 엔터 됐던 SM이 됐던 요 50일 최저가에서 한 30% 올라가면 땡? 그걸 추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2025년 추세로 갈 섹터는 키워드 한번 딱 정리 다시 하면 K방산, 재건, 원전, 철도, 그 다음에 우주항공. 거기서 선도주 급등한 거 제외하고 수급 들어오는 중소형주에서 뭔가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 게임이 있든 아니면 정부 정책에서 뭔가 선도주 게임이 나오든 아니면 요새 원전의 G2파워가 단기간에 그렇게 나빴던 게 급등하거든요. 미국과 발로 들어가서 끌개를 만들어주는 이벤트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 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강좌를 하나 오픈하셨던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홍보 한번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10월 말인데요.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대표님과 촬영 같은데 내년에 이제 또 뵈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투자 조언 한번 해주고 가신다면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선별할 때 그 고려 아연 연풍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버넌스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 노릴 수 있는 종목들 그룹으로 10개 그룹을 컨텐츠화 시켜서 자료화 시켰습니다. 이거를 공부하시다 보면 종목을 지수 접근, 매크로 접근보다는 이 사모펀드의 머니게임과 연결된 종목을 선별화 시키는데 우선순위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선택하셔갖고 한 1년 정도를 추적하시다 보면 어떤 전략보다 여러분들 자산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2025년에 그러니까 3월 달이 중요하니까 3월 달에 한번 다시 내년 3월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요 선생님은 무국성생 이승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